지난번에 IT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엔 또 다른 거 한번 이야기해야죠. 바이크를 좋아하다 보니 바이크 관련 정보를 주고받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바이크 용량에 대한 선택 기준은? 한국에서 바이크를 고를 때 용량을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요? 대부분 파워 때문인지 그 외에는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한 느낌입니다. 면허도 대형과 소형 면허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대형 면허가 기본 같은 분위기죠. 물론 126cc부터는 자동차세가 있지만 수천원 수준이고 251cc 초과는 차검도 받아야 하지만 비용이 15,000원부터라서 cc당 가격이 그렇게 크지도 않죠. 그리고 용량 차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법적 메리트가 그다지 크지 않다 보니 결국 cc는 힘이라는 전제하에 구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의 요소라면 브랜드, 디자인, 스타일 정도인데 이건 cc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영역이겠죠. 일본은 cc별로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cc를 기준으로 선택을 한 뒤에 그 안에서 마음에 드는 모델을 고르는 방식이 일반적이죠. 그럼 cc에서의 특징들을 좀 볼까요? 50cc, 제1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하죠. 가장 큰 메리트는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50cc를 고르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50cc는 2명이 탈 수가 없습니다. 2명이 타면 위반이죠. 그리고 편도 2차선 이상의 경우 우회전 금지입니다. 한국에서 크게 도는 좌회전 같은 건데요. 무조건 2단 꺾기로 가야 하죠. 이런 불편함 때문에 125cc 이상을 고르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네요. 은근히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대부분의 유료 도로에 갈 수가 없고요. 시속 30km를 넘으면 안 됩니다. 옆으로 시속 70km로 자전거가 달려도 50cc는 시속 30km를 넘으면 속도 위반이 되는 거죠. 게다가 맨 끝차선으로만 가야 되죠. 넓은 곳에서 끝차선이 막힌다고 넘어가면 안 되므로 오히려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거의 잡지는 않아서 버스 같은 게 서 있으면 차선을 넘어가기도 하긴 합니다. 단지 3차선 이상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거나 하지 않으므로 차에게 거의 방해가 되지 않고요. 일본에서는 느리게 가는 자전거나 스쿠터 때문에 오히려 맨 끝차선을 비우는 상황을 자주 보게 되죠. 자꾸 차선 변경하는 걸 싫어하는 국민성 때문인가 봐요. 그리고 역주행도 안 되고요. 일시정지 위반도 원동기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럼 차라리 자전거 타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힘없는 분들이 짐을 싣고 다니기 편하기 때문에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 자전거를 살까 50cc 스쿠터를 살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비교 대상은 자전거인 것이죠. 125cc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하죠. 문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지만 버스 전용 차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자전거인데 이럴 때만 바이크야? 라고 불만은 있지만 다른 메리트가 너무 커서 이 정도는 봐줘야 할 것 같네요. 우선 차선이 아무리 커도 사거리에서 바로 우회전이 된다는 게 무지 큽니다. 그리고 2명이 타도 괜찮고요. 바이크 진입금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자동차 전용 도로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대신 유료도로는 원동기 금지가 꽤 많기 때문에 그냥 무료도로로 가야 한다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리고 고속도로를 갈 수 없다는 게 아주 큽니다. 원래 제한속도가 시속 60km라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다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고속화 도로가 많은 도쿄 근방이라면 불편함이 전혀 없고요. 산악 같은 곳이 아닌 이상 시속 60km를 넘을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파워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후지산에 한번 가봤는데 경사 때문에 시속 40km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여행 같은 데서는 확실히 약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차검도 필요 없어서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죠. 도쿄 도내라면 150cc까지만 될 수 있는 주차장도 많고요. 125 초과 주차장비와 다른 경우도 많아서 도심에는 딱 좋은 조건인 듯 합니다. 한국에서처럼 아무데나 주차하시다간 지옥을 보실 수 있죠. 250cc, 한국에서는 입문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본에서는 125 초과 바이크로만 고속도로를 탈 수 있어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150cc 등도 있지만 모두 250cc 클래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세세한 태클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250cc까지가 차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클래스다 보니 차검 없이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유일한 클래스입니다. 일본 바이크의 차검은 한 번 받을 때 15,000엔 정도 붙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한 10배 정도 되죠. 게다가 이 클래스는 중량세 등도 없기 때문에 일단 차값과 등록비만 있으면 고속도로를 누비는 가장 유지비가 저렴한 클래스라는 큰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일본의 많은 모델들이 250cc는 거의 출시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250cc를 주 모델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면허는 125cc, 400cc 그 이상의 세 종류지만 보통 이륜 면허를 가지신 분들은 굳이 400cc를 사서 조금이라도 높은 파워를 내시려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250cc로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보통 이륜 면허로는 250cc 인기가 가장 많고요. 그 때문인지 대부분의 바이크 모델은 250cc 모델을 거의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251cc 이상, 이 모델부터는 소형 이륜 자동차라는 클래스가 되어서 차량과 거의 같은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위반에 걸려도 자동차 같은 적용을 받고요. 차검 기준도 자동차와 같습니다. 금액이야 차량보다 조금 적긴 하지만 워낙 기본 가격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를 산다라는 생각으로 구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오히려 400cc 클래스를 찾는 경우는 보통 이륜에서 더 올리기 싫은 사람들이 사는 경우고요. 면허만 충분하다면 바로 750cc 이상 클래스로 쉽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250과 754 사이에는 애매한 갭이 있다 보니 해외에서 판매되는 일본 브랜드의 350cc나 400cc 클래스 모델이 일본에선 판매가 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750cc까지는 차량 가격은 크게 차이가 없다 보니 면허만 된다면 한 클래스 더 올려버리는 것 같긴 합니다. 일본의 공공 데이터 통계에서는 251cc 이상은 통으로 묶다 보니 얼마나 판매되는지는 모르지만 중고 바이크 판매량을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비율로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를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성비 바이크는 250cc이고 그 외에는 801cc 이상을 타려는 경향이 많은 거 아닐까. 한국에서는 자동차 면허로 125cc까지 탈 수 있지만 일본은 모두 별도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125cc는 도심용 외에는 인기가 없는 편이죠. 그래도 도심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 수요는 충분히 있고요. 참고로 한국 국제 면허는 바이크 면허가 없어도 일본에서 운전하면 125cc 바이크까지 허용이 됩니다. 게다가 일본에서 사는 경우 한국 면허를 일본 면허로 변경하기가 쉬운데 변경하는 경우 희망에 따라 바이크 면허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면허로 바로 일본의 바이크 면허까지 추가가 되죠. 물론 4,000엔이 추가되므로 안 하는 사람이 많긴 합니다. 어차피 면허는 따야 하므로 처음부터 보통 이륜을 거의 따게 되고요. 보통 이륜까지 만 16세부터 딸 수가 있어서 고등학교 때 많이 딴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탈 수 있고 차검이 없고 대형 바이크랑 같은 모델의 250cc가 많다 보니 125cc보다는 250cc가 일본에선 주류이고요. 251cc부터는 유지비가 많이 들게 되므로 정말 바이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형 면허를 따고 바로 801cc급으로 올라가 버리다 보니 일본에서는 중간 레벨은 생각보다 적은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와사키 닌자를 예를 들어보면 닌자 250은 44만엔 정도인데 닌자 400은 55만엔 정도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닌자 650은 86만엔 정도가 되는 거죠. 닌자 ZX 10R의 경우는 180만엔 정도로 갑자기 뛰어 올라갑니다. 가격면에서 봐도 400cc 탈 바에는 250을 타거나 차라리 400cc 탈 바에 650이 낫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일본은 론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닌자 ZX 10R을 론으로 구입을 해도 보통 월 3-4만엔이면 탈 수가 있어서 금액적 부담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고배기량의 자기가 좋아하는 모델을 사는데도 큰 무리가 없죠. 그래서 200만엔 정도까지는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을 하고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상 모델도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 그냥 부자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오너도 얼마 전 차고에서 세차하는데 만났는데요.
벤츠 2대에 마이 페어 레이디 초판을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옆에 할리가 2대에 정체불명 바이크가 한 대가 있더라고요.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장을 하고 가끔 타려고 놔두면서 유지비를 내나 봅니다. 보험 역시 자동차 보험 수준이라 대부분 종합보험에 들어가 있고요. 예전에 한국뉴스에서 바이크 종합보험은 10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기사는 아마 일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바이크 용량별 제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본 여행을 오시면 250cc 이하나 800cc 이상을 많이 보게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셨나요? 또 다른 일본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